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 수업 11주차 t-테스트와 에노바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t-테스트는 이미 지난 시간에 독립표본 t-검정과 쌍체표본 t-검정에 대해서 이미 기초적으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실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해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에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산 분석은요. 네, 잠시만요. 자, 제가 펜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자, 이러한 분산 분석은 여러분들이 자, 분산 분석은 세 집단인 경우에, 자, 우리가 3개 이상의 집단인 경우에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대신에 분산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집단 간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 변수가 만약에, 즉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이라면 우리는 결과 변수의 수준에 따른 투웨이 아노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웨이 아노바 이상도 가능은 한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험 연구에서는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실 상호효과 또는 교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해석 경우의 수가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실험 연구에서는 보통은 2웨이 아노바까지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3웨이 아노바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별량 분석, 또 이별량 분석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먼저 이전 수업에서 배우셨던 t-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t-테스트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보는 시간과 에노바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노바가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는 거죠.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에노바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 중에서도 원의 에노바, 자, 일별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일별량 분석. 자, 이게 왜 일별량이냐면요. 결국은 종속 변수가 수준이 하나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결국 하나의 종속 변수에 대한 세 집단의 독립 변수를 비교할 때 우리는 일별량 분석을 이용합니다. 자, 근데 때로는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종속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이별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별량 분석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언어 치료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물리 치료 연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별량 분석을 좀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호 효과를 이제 좀 살펴보는, 교호작용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핵심 정리도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주요 복습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t-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자, t-테스트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인 2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이러한 검정을 우리는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시간이 2번 측정이 된 보통은 치료 효과를 보는 것들인데요. 자,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어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각각의 평균을 비교하는 이런 검정을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페어리드 데이터라고 하죠. 짝지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 전후에 어떤 그런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를 볼 때 우리는 t-검정, 페어리드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잘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 독립표본 t-검정인 경우에는 우리가 등분산성이라는 걸
등분상 검정이라는 걸 해서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SPSS에서는 르벤의 등분상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값에 유의 수준 값을 기준으로 등분산을 가정하는 게 있었고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등분산 검정 값을 기준으로 거기 해당되는 유의 수준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나아가기 전에 보시면 쌍체표본 T검정 같은 경우는 결국 추적 자료 한번 추적된 쌍체검정 T검정 같은 경우는 자, 그 데이트 변수 생성이라는 변수의 생성이라는 그런 게시판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디퍼런트 그러니까 처리 전, 처리 후에 대한 값을 일일이 그 연구자가 계산해서 기입할 게 아니라 변수를 빼기를 공식을 함수를 눌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차이값을 하나 병수를 생성을 해주셔야 결국은 이 통계 검정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그 전에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또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지만 자, 어떤 경우에 쌍체표본 T검정을 하시는지 어떤 경우에 독립표본 T검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집단과 음성장애 집단의 강도 차이를 보고 싶다.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쌍체 검정인가요? 아니면 독립표본 T검정인가요? 네, 인디펜던스 T검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치료 효과를 보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맞습니다. 페어리드 T-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자, 반복 횟수라는 게 양적 데이터죠. 연속형 데이터예요. 연속형이니까 자, 이 경우 T 검정이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자, 이 경우에도 역시 페어리티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자, 반복 횟수 차이. 이런 경우도 한 시점에서 보는 거니까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런 것들을 학습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찍었던 부분이라서요.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의 이 데이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폐기종이라는 것을 흡연자에 대해서 폐파기 현상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폐파기 현상은 여러분들이 연속형 데이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여부는 우리가 범주형이죠. 카테고리컬 범주형입니다. 자,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T검정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독립표본으로 해야 될까요? 쌍체표본으로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연구자는 흡연자, 비흡연자의 폐파기 지수의 평균이 같은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거는 독립표본입니까? 쌍체표본입니까? 독립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가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파기 지수의 평균이 같다가 되겠고요. 자, 연구가설은 뭐가 되겠습니까? 흡연자의 폐파기 지수와 비흡연자의 폐파기 지수가 서로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의 수준 0.05 이하로 나와야 이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실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독립인 두 그룹이니까 독립표본 T테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니까요. 역시 독립표본 T검정 실행에 어떤 조건을 충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평균 비교라는 걸 누르셔서 가시면 독립표본 T검정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실 거고요. 자, 여기에 결과 변수 Y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결과 변수를 위에 넣어주시고 자, 흡연 여부가 우리가 명목형의 독립 변수였죠. 이것을 아래 그룹 변수에 넣어주시게 됩니다. 자, 이때 그룹 1과 그룹 2에는 이것을 구분하는 변수 그룹 1에서 뭐 1에 Y를 놓으셔도 되고 N을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에 역시 Y를 놓으셔도 되고 노를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코딩 방법에 따라서 y나 n이 아니라 y를 1로, n을 2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각각 해당되는 그 코딩 기호를 넣으시고 Continuous를 누르시면 창이 닫힙니다. 그 이후에 OK를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5명 중에 흡연자는 16명이었고요. 비흡연자는 9명이었습니다. 자, 흡연자의 폐파기 지수는 17.5, 비흡연자의 폐파기 지수는 12.4였는데요. 각각 이 5만큼의 차이가 과연 유의미하냐, 집단 간에 유의미하냐 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르벤의 등분산성 검정을 통해서 자, 이게 결과값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등분산성을 가정하는 값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지 등분산성을 가정하지 않는 값으로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가 르벤의 동질성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르벤의 동질성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등분산이 이다였습니다. 등분산이다. 즉 차이가 없다. 예, 분산은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자, 귀무가설이라는 게 기각한다라는 건 우리가 0.05 수준에서 0.05보다 P값이 높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귀무가설 네, 기각 못한다.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 등분산이다가 귀무가설이었으니까요. 자, 분산이 같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었으니까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 못한다고 하셨는데 유의수준은 어떻습니까? 0.05보다 크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등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등분산이니까 위에 있는 등분산을 가정하는 값의 유의수준 읽어주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요. 자, 이 값을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T값은 2.65가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통계에서 뭐 해석을 할 때 T값을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degree of freedom은 23 정도 되겠고요. 네. 자, 유의 수준 0.014에서 우리가 이 두 집단은 예, 폐파기 주수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서 그러면 좀 자세한 거 해석하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자, 요걸 해석해 주면 되니까 자, 흡연 집단과 비흡연 집단은 어떻습니까? 자, 이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았죠, 이제. 여기서 해석하는 요 수준이 작았죠? 자, 그래서 유의 수준 0.05. 자, 0.05라고 하는 유의 수준에서 흡연자의 폐파기 지수의 평균은 자, 비흡연자의 평균과 통계적 유일하게 다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왜? 더 높다, 낮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왠지 아십니까? 자, 바로 이게 여기 보시면 two tails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two tails. 이게 양측 검정이라는 양측 검정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검정 방법은 단측 검정이 있고 양측 검정이 있는데요. 이게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자, 단측 검정은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A 또는 B가 예, A 또는 B의 어느 한쪽이 예, 예, 높거나 낮다. 예, 더 엄격하게 보는 거고요. 자, 양측 검정은 뭡니까? 양측 검정은 자, A와 B가 같지 않다. 예, 요거를 검증하는 건 양측 검정이에요. 자,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규표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두 개를 쪼갭니다. 중심값 미디언이 되어 있고요. 민 또는 미디언이 되어 있고 자, 이런 정규 분포표를 우리가 가정하고 평균을 분석하는 게 우리가 모수 검정의 핵심인데 자, 이 두 개의 꼬리를 다 보는 게 양측 검정이고요. 단측 검정 이 중에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높거나 낮다를 얘기할 땐 단측 검정. 예, 이 두 집단이
같다, 다르다를 얘기할 때는 양측 검정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양측 검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 유의하게 다르더라. 유의하게 다르지만 결국은 보시면 예, 폐파괴 지수가 누가 더 높았죠? 아까 이전에 보시면 예, 흡연자의 비파괴 지수가 폐파괴 지수가 예, 5만큼 높았으니까 결국 5만큼 유의하게 더 높다. 즉 흡연자의 폐파괴 지수가 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건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페어리티 테스트 한번 보실게요. 자, 상체 표본 검정이죠. 자, 요거는 처리 전, 처리 후라고 하는 이런 변수가 이제 측정이 되고요. 자, 이 차이라고 하는 건 코딩을 즉석에서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코딩하는 단계에서는 이 차이라고 하는 걸 일일이 계산해서 넣지는 않습니다. 코딩하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이 차이라는 변수는 생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보셨는데요. 자, 한번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15명에게 새로운 혈압 강화제, 신약이죠. 신약을 12주 동안 투입했는데 복용하기 전보다 복용한 후에 혈압이 줄어들었는지, 그렇다면 줄어들었다면 이것이 정말 의미 있게 줄어들었는 건지를 확인하고자 자, 이런 경우에는 네, 상체 검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어리티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차이는 제가 임의로 여기 적어놓은 건데 실제로 코딩할 때에는 복용 전 혈압, 복용 후 혈압 정도만 조사가 되겠죠. 우리가 그 실험 단계에서 기록할 때예요. 그래서 환자 번호에 따라서 1번 환자는 예, 복용 전엔 혈압이 90이었는데 이 약을 한참 후에 복용하고 나니까 72가 되었고 2번 환자는 56이었는데 55가 되었고 예, 조금씩 뭐 준 사람도 있고 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예, 이 약이 혈압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새 변수를 생성해 줍니다. 자, 제가 임의로 different라고 하는 diff라고 하는 차이 변수를 한번 생성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 변환을 클릭하셔갖고요. 여기 그 compute variable이라고 하는 예, 변수 생성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변수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target variable에 diff라고 하는 차이 변수에 대한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뭐 연구자가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약으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요. 자, 여기 계산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계산식은 자, 이게 혈압의 차이라는 게 측정 후 혈압에서 측정 전 혈압을 빼면 그게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측정 후 혈압이라고 하는 요거를 여기서 클릭해 줍니다. 찾으셔서요. 그 다음에 측정 전 혈압이라는 걸 여기서 찾으셔서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측정 후 혈압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고 마이너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측정 전 혈압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차이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K 누르시면 이 변수가 생성이 이제 됩니다. 생성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짝지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우리가 페어리티 테스트에 대한 우리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분석, analyze라고 하는 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평균 비교라고 되어 있는 compare means를 클릭해 주시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페어리티 샘플 t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예, 뭐 저기 변수에 지정하는 거는 아까 인디펜던스 테스트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표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초기 혈압은 그 치료 전의 혈압은 64였고요. 자, 치료 후에 혈압은 어떻게 변화했느냐? 68만큼 변화했죠. 자, 이 4만큼 변화한 게 과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느냐? 자, 밑에 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4.5만큼 차이가 있었는데요. 봤더니만 예, 나머지는 그냥 다 해석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가들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뭐 자유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t값이라든지 이런 공식들을 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자, 여기 유의 수준만 보세요. 양측 검정에서의 유의 수준이 보시면 0.084였죠.
자, 그럼 여기서 귀무가설은 뭐였습니까? 자, 귀무가설 또는 영가설이라고 하죠. 자, 영가설. 자, 영가설이 영구가설에 반대되는 가설이죠. 자, 귀무가설, 영가설은 뭐였습니까? 자, 두 집단이 아니라 그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차이가 없다였죠. 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자, 기각합니까? 아니면 채택합니까? 자, 이 기각하려면 0.05보다 작아야 기각을 하는 거잖아요. 보다 작아야 P값이 기각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0.084가 0.05보다 크니까 귀무가설 이건 채택해버리는 거예요. 자, 채택. 그러니까 제 연구가설을 결국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귀무가설이 채택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치료 전과 치료 후는 그 복용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자, 그 같은 것들이 다음 표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보시면 0.084. 자, 영가설, 귀무가설이 투약 전과 후에 평균 차이가 없었다가 영가설인데, 영구가설은 투약 전과 후에 평균 차가 있다라는 게 영구가설인데, 0.084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네, 유의 수준 알파 0.05에서 네,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따라서 이 약은 투약 전후의 혈압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네. 결국은 다시 얘기한다면 연구에서 해석할 때는 유의수준 0.05에서 투약 전후의 혈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 투약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치료라고 하는 예시로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시는 내용은 독립인 여러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바로 분산 분석. 자, 에노바가 되겠습니다. 자, 에노바는 뭐냐? 자, 여기 붉은 글씨로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자,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이 때로는 두 집단이 아니라 셋 이상인 집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치매를 전공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치매는 정상 집단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의 바로 전 단계를 우리가 MCI라고 합니다. 자,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가 아닌 전 단계인 MCI. 그 다음에 치매 환자, 경도 치매 환자.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T 검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왜 T 검정을 사용할 수가 없냐면요. 만약에, 그거는 뒤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일단 핵심은 세 집단에서의 이상일 때의 각각의 그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 이때는 평균이라고 하지 않고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값을 비교하는 방법은 에노바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노바의 영가설은 뭐냐면요. 세 집단의 차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자는 영구가설을 채택하고 싶어 하는데 이 영구가설은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다가 영구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에노바에서는 두 가지 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검정을 하게 되냐면 자,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정을 하시게 되고요. 자, 집단이 세 개다 보니까 자,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검출된다면 그 중에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느냐, 어떤 집단 때문이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름대기, 네이밍이라고 하는 이름대기 능력이 정상 집단하고 MCI 집단하고 치매 집단하고 세 집단에서 이름대기 능력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에노바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 세 집단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요거를 검증하게 되고요. 자, 차이가 있는 걸로 거기서 끝나면 연구자가 이름대기는 정상 집단과 MCI 집단과 치매 집단의 차이가 있다. 이걸 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연구자는 이 중에서 어느 집단이 더 저하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느 집단에서 제일 떨어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후 검정이라고 합니다. 사후 검정. 그러니까 에노바는 기본적으로 사후 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사후 검정은 뭐 되게 많아요. 뭐 쉐페도 있고 덩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 어떤 걸 쓰는지는 뒤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에노바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에노바는 크게 나눠보면, 그룹을 나누는 변수인 요인에 따라서 한 개의 요인만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는 변수가 하나, 자, 요인이 하나인 경우에, 다시 얘기해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자,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우리가 원웨이 에노바를 쓰게 되고요. 자,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투웨이 아노바를 쓰시게 됩니다. 자, 투웨이 아노바를 쓰시게 됩니다. 자, 독립변수가 3개 이상이라면, 자, 3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3웨이 아노바라고 해서, 저는 그 심리학 연구에서 예전에 3웨이 아노바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통계학자들도 이거를 강조하는데, 3개 이상이면 요인 간 주효과랑 주효과 외에도 간접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이 간접효과 이게 교호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호작용. 이 교호작용을 보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3개면. 자, A하고 예를 들면 A, B, C라는 변수가 있으면 A하고 B의 교호작용도 봐야 되고 B하고 C의 교호작용도 봐야 되고 A하고 C의 교호작용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요. 자, 늘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급적이면 2회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2개 요인까지만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웨이 아노바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한 개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에 원웨이 아노바를 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나누는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요. 자, 그래서 등분상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모수 검정은 독립성하고 등분산성을 가정을 해주고 들어가요. 에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세한 제가 함수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또 뭐 통계학을 이론적으로만 학습하는 그런 재활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상에 바로 이 통계학을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함수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표라는 거를 에노바 연구에서는 자, 이와 같은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하거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치료 같으면 치료, 자, 오차 같으면 오차 이런 게 있고요. 야, 여기 자유도, 이거 자유도라고 합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값이 있고 F 값이 있고 F 값이라고 그러죠. F 값. 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에노바 표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연구 보시다 보면.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자, 이 총제곱합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하시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히만. 자, 이 세 개의 집단이 있는 거예요. 자, 세 개의 집단이. 자, 이게 A 집단이 있고요. B 집단이 있고 C 집단이 있습니다. 자, 자, 여기 중앙값이고요. 여기 중앙값. 중앙값이자 평균값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각각의. 자, 이렇게 분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고 동떨어져서 C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끼리의 오차 제곱합과 각각의 처리 제곱합을 이제 더하셔갖고 총 제곱합을 구하시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요 거리 있죠. 자, 요 평균하고에 떨어져 있는 요 거리랑 얘하고의 이 분산이 떨어져 있는 요 거리 있죠. 얘가 좀 밑으로 내려오면 얘하고 요 거리 이만큼의 거리 하고 얘하고 이만큼의 거리 이게 더 큰지 소문자 i라고 써볼게요. i가 더 큰지 이 대문자 i가 더 큰지를 보는 거예요. 요만큼이 더 떨어져 있는 게 큰지 자 이걸 개체 내 집단 내 관측값이라고 합니다.
예, 집단 내 관측값에 요만큼이 더 큰지 아니면 요 집단 간, 자, 요 집단하고 요 A 집단하고 C 집단하고 요 집단 간 요 거리 값이 더 큰지. 자, 생각해 보세요. 총 제곱합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총 제곱합이 예, 집단 내를 뜻하는 오차 제곱합과 집단 간을 뜻하는 처리 제곱합의 합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오차 제곱합이 커지면 처리 제곱합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렇죠. 얘가 같으니까 얘가 커지면 얘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집단 내 차이가 큰지 반대로 처리 제곱합의 값이 큰지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산 비교의 핵심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함수가 이 위에 이렇게 줄줄줄 나와 있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함수를 한번 보시면서 이 메커니즘을 한번 함수의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